겨울 동해바다를 점령하는 최고의 괴물 생선이 있다. 최대 3m, 최고 2톤에 육박하는 개복치. 운수 좋은 날만 잡히는 바다의 황제.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맛, 황제 등미 개복치. 겨울철 최고의 별미가 드나드는 곳, 알싸한 바닷바람이 품은 제철 별미가 있는 강원도 속초. 이른 아침 사람들로 북적이는 항구. 겨울 동해바다에서 막 올라온 싱싱한 해산물들로 가득한데 수많은 생선들 기죽이는 초대형 개복치를 찾아라. 대왕 문어는 어림도 없다는 개복치,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참 드문 고기죠. 동해안에서만 나는 고기인데 수심이 깊고 어류가 새지 않고 그래서 고기가 맛있어요. 새벽 조업을 마치고 어선 한 척이 항구를 향해 들어오는데 크레인까지 달린 20톤 규모의 대형 어선. 들어오자마자 배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개복치가 들어왔다 그래서 개복치 작업하러 왔습니다. 개복치가 잡혔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배 한 척. 그곳에 떡하니 누워있는 이것. 크기만도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요상한 생김새의 생선. 이것이 바로 바다의 황제라 불리는 개복치다. 2m가 넘는 개복치가 잡힌 기록이 있을 정도로 최대 3m, 무게만도 2톤이 넘는 보기 드문 귀한 생선이다. 운 좋게 잡히는 거지 그냥. 그 배들은 그날 운이 터진 날이면 운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고기라서 이제 가끔 가다 심해에 사는데 가끔가다 올라온다고. 바다의 황제예요. 바다의 황제라 불릴 만큼 큰 덩치. 경골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지만 생존율이 낮아 더욱 잡힐 확률이 낮은 것이 개복치다.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못생겼지 못생겼어. 못생겨도 맛은 좋아야겠죠 그래도. 새벽 4시. 그렇다면 구경조차 하기 힘들다는 개복치는 어떻게 잡을까? 20톤 규모의 어선 한 대가 개복치를 잡기 위해 출항 준비가 한창인데 10여 명의 선원들 모두 긴장 그 자체다. 여기는 배 타자마자 바옷 갈아입니다. 옷 갈아입는 게 아니고 이 갑바를 입어야지만은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나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개복치 정치망잡이 경력 30년 설명하 선장. I was built to last when the webs are weaving. I could change the past. I'm all achieving. Got my foot on the gas, never stop competing. If you break my glass, then this life's gonna end. I wanna be the best in the game, invest in my name. Check no restraints, I'm obsessed with the pain. I ingest, I retain, assess and I change. Possessed by the thought I'll be free one day from society's restraints. Money, clout and fame, mud, disease, a plague. We all love to hate, have to play the game, have to make a name. All our insecurities are on display. This is war with the enemy. Think that it was meant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disease is on every screen. I won't let them fester me. I know most are festering. Negativity is a plague for the mentally weak. No mercy, all I got is working. Never stops. 개복치 때문에 왔잖아요. 개복제요. 네. 개복치 요즘 많이 잡혀요? 아이 콕 가다가 한 마리씩 뭐 들 때가 있고 나가봐야 하는 거. 누구도 예고할 수 없다는 개복치 잡이. 동해바다 어딘가에 설치해둔 그물을 찾아 캄캄한 바다를 달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을 들고 바다를 비추는 한 선원. 무언가를 찾는 듯 암흑천지의 바다 위를 헤맨다. 이제 앞에 혹시 이제 어장 근처에 이제 거의 다 와가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 찾아주는 거지. 뭐예요? 미리 설치해둔 그물의 표식인 부표를 찾는 것. 그런데 설치해둔 지점에 도착했지만 도무지 부표가 보이지 않는다. 긴장한 희색이 역력한 선장. 캄캄한 바다 위에서 설치해둔 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바다 위를 헤매기 10여 분. 선원 모두가 아예 가판 위에서 부표 찾기에 나섰는데 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제 얼른 뻗었나 봐봐. 형님 이쪽으로. 자 고야. 네, 이대로 하면 돼. 네. 그대로 들어가요. 위험한 난간에 아예 몸을 기대고 살펴보는 선원. 과연 부표를 발견한 것일까? 긴 장대까지 챙겨들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맞쪽으로. 뭔가를 확인한 듯
선장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선원. 형님 뭐가 보여요? 저기 있잖아요. 아바 부자 지금 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이것, 바로 부표다. 드디어 부표를 찾아낸 것. 점점 부표 가까이로 배를 몰아가고 마침내 부표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부표를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 비교적 연안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해두는 정치망은 그 길이가 30m 이상이나 된다. 정치망에 연결된 줄을 당겨 배 근처로 정치망을 끌어당기는 작업. 그런데 갑자기 일제히 바닷속만 쳐다보는 선원들. 저도 이제 바다 쪽에 보시는데 보면 뭐가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요 중간 게 이제 물이 얼마큼 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배 밑에서 올라오는지 이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배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되죠. 배 밑에서 올라오면 물이 많이 가는 거죠. 개복치는 옛날부터 잡혔어요. 네. 언제 한두 마리씩 들어요. 이맘때 되면은 한두 마리씩. 겨울철이면 운 좋은 날 한두 마리씩 잡힌다는 개복치. 전날 새벽녘 투망했던 정치망을 끌어올리는데 과연 운 좋게 개복치가 들어있을까? 그물이 엄청 큰가 봐요. 그 길이가 33m. 아파트 10층 크기의 거대한 그물. 먼저 어류들이 들어가는 좁은 입구 부분을 고정시켜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데, 고기가 걸려든 그물들을 조금씩 당기면서 그물 면적을 좁혀가면서 고기를 몰아서 퍼내는 방식으로 양망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닷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그물 곳곳에 은빛의 바다 손님들이 박혀있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요. 오징어? 네. 아, 싱싱하네요 이거.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오징어가 때로 걸려들었다. 처음으로 그물 윗부분에 떠오르는 가벼운 오징어부터 건져 올린 것이 급선무. 선원들 모두가 뜰채로 조심스럽게 오징어를 산채로 건져낸다. 차가운 동해 바다 쫄깃한 오징어도 별미지만 무엇보다 개복치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물이 크다 보니 오징어 떠내는 데만도 1시간이나 작업이 이어진다. 그럼 고등어하고 대가리, 그다음에 주치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오징어부터 빨리 살려야지. 오징어 금방 죽으니까. 산 오징어 잡자마자 도마도 필요 없이 가판 바닥에 놓고 쓱쓱 회를 뜨는 선원. 큼지막하게 딱 5점의 야들야들한 오징어 회.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맛이다. 네, 오징어가 연하잖아 이게. 배 놓으면 아주 뭐 오래 놓으면 끝내주니까. 바다로 나온 지 3시간이 지난 아침 7시. 오징어 다음으로 거대한 그물에 걸린 전갱이, 돌돔에 쥐치까지 떠내는데 과연 개복치가 이 그물 어딘가에 걸려들었을까? 올려봐야지 알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아직 몰라요? 네. 그물의 절반 정도를 올린 상황. 아직도 그물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물 속에서 사정없이 팔딱이는 고깃대들. 엄청난 양의 이 고기들은 뭘까? 고등어 새끼. 고등어 새끼야? 고등어. 오징어에 이어 고등어 떼들을 모두 건져내야만 그물 속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곤 하지만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바다의 황제 개복치. 엄청난 양의 싱싱한 고등어 떼들로 어창은 가득 찼다. 그렇게 1시간이나 고등어를 건져내는 작업이 계속됐다. 선원도 선장도 오매불망 개복치만을 기다리며 고등어를 퍼내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가판에 칸막이를 댄다.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기 하려고 준비하는 드디어 막바지 그물 작업. 그물 바닥까지 찬 마지막 고기들을 다 건져내려는 것이다. 과연 이 그물 속에서 개복치를 찾을 수 있을까? 대형 뜰채까지 동원해 마지막 고기들을 건져내는데, 오늘이 운이 좋은 날인지는 그물 끝까지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법이다. 대형 뜰채로 남은 고기들을 떠냈다. 그런데
뜰채 속에 가득 찬 것은 바로 펄떡이는 고등어들 뿐이다. 진짜 편네. 없다. 33m 대형 정치망 그물을 탈탈 털어봐도 개복치는 찾을 수 없었다. 뱃사람들에게 개복치 한 마리는 말 그대로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선장은 아쉬움으로 가득하다. 이제 항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 못 보겠네. 만선으로 배를 가득 채웠지만 바다의 황제 개복치를 잡지 못한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오전 시간 항구엔 이른 아침부터 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물때에 따라 싱싱한 동해바다 손님들을 예리하게 살펴본다.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오늘요 고등어 살 거예요. 고등어? 네. 살아있는 거? 예. 뭐 하시려고? 아 횟감으로 팔라고. 요즘 고등어 어떤데요? 아 오늘은 시세가 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는 정치망의 경우 종류에 따라 즉석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경매 보지 않습니까? 개복치라도 한 마리 걸렸다면 중도매인들도 활력이 넘치고 선장도 선원도 힘이 났을 아침 경매. 개복치는 못 잡았지만 밤새 조업한 오징어와 고등어, 화로까지 경매가 이어진다. 49,500원 35,000에 54,200원 35,000원. 바구니별로 각자 낙찰받은 싱싱한 고기들을 나르는데 살아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빠른 손놀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매와 낙찰이 이어지는 사이 쌤 어디 가세요? 식당에 밥 먹으러. 아 이제 아침 식사하시는 거예요? 뒤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은 선원들. 아침 식사 메뉴는 바로 직접 잡아온 산 오징어 회덮밥. 원 없이 오징어 회를 그릇에 가득 담고 오징어 반 초고추장 반 섞어 뜨끈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된다. 쌤이 오징어 오늘 잡은 거. 우리가 5마리야. 이 오징어가 오늘 잡은 오징어인 거죠? 우리가 5마리. 새벽에 갓 잡은 거 갖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좀 어때요? 맛있고 좋지 뭐. 항구로 들어온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배로 향하는 설명아 선장과 선원들. 식사하시고 왔잖아요. 예. 근데 왜 다시 다 배로 이제 다 온 거예요? 배 조업 다시 나가려고. 또요? 개복치를 잡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개운치 않다는 설명아 선장과 선원들. 또다시 출항이다. 또 다른 정치망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한 것. 선장 선원 할 것 없이 아쉬운 것 같은 마음. 이번엔 개복치가 잡히길 바랄 뿐이다. 또 잠깐 쉬지도 못하시고. 원래 뱃사람들이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가서 더 잡아가지고 와야 이제 평을 유지가 되니까. 나가서 개복치를 좀 잡았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정치망 그물을 올릴 준비를 하는 선원들. 대형 그물이 배 근처까지 끌려왔다. 깊은 동해바다, 이 그물 속엔 과연 모두의 바람대로 개복치가 있을까? 물속까지 자세히 살펴봤지만 개복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선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물을 당기면서 점점 그물 속을 좁혀간다. 아, 방금 내자. 야, 거기 속에 많이 땡겨. 그런데 그때 그물 속에서 뭔가 커다란 형체가 스치는데 물반 고기반의 그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철을 맞은 겨울 방어다. 우리 선생님 눈 좋으신가 보다. 저는 안 보이는데. 보람지서 올라오잖아. 저기 올라왔잖아. 그물에 갇혀 빠르게 움직이는 것. 바닷속을 확인해보니 엄청난 크기의 활 방어가 때로 걸려들었다. 크기가 1m나 되는 초대형 방어들로 가득하다. 물살에 따라 떼지어 다니는 방어대가 걸려들었으니 혹시 개복치도 함께 걸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그물 작업을 하는 선원들. 전부 방어예요.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나온 조업이다 보니 선장도 직접 한 손 거들고
무엇보다 그물 속에 들어있을지 모를 개복치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개복치를 확인하기엔 방어대의 양이 끝도 없다. 저 이제 산대로 한 마리 올려야지. 사람 손으로요? 아, 조그만 산대 가지고. 저 올릴 수가 있어요, 전공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려야 돼. 시간 많이 잡으면. 한 몇 마리 좀 돼 보이세요? 지금 현재 한 30마리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작은 생선들의 경우 대량으로 빠르게 퍼담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활방어는 한 마리 한 마리 수작업으로 귀하게 담아야만 한다. 한 시간에 대략 30-40마리 정도 작업이 가능한 상황. 총 230마리를 작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6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어대 작업은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 마리당 큰 거, 저거. 큰 거는 한 12kg. 12kg? 네, 12kg, 13kg, 뭐 이렇게나 16kg짜리도 막 있다니까. 특히 겨울 산란을 앞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인 겨울 방어. 겨울철이면 살이 통통이 오른 데다 살점이 두툼해 식감이 좋아 겨울 방어를 최고로 친다. 방어는 그때그때 시세가 다른데 대방어의 경우 보통 15만 원을 호가할 정도다. 그렇게 6시간째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활방어 작업이 계속됐다. 그런데 그때 선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진다. 뭐라고요? 개복체. 어디요? 드디어 기다리던 개복치가 잡혔다는 것. 희미하게 보이는 이것. 아, 이 개복치예요? 요 개복체. 방어대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하얀 덩치. 바로 애타게 기다려왔던 생김새부터 특이한 개복치다. 아, 이거는 이제 만약에 못 팔게 되면은 아, 저것도 일단은 팔러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개복치는 크면 얼마나 크는데요? 아, 그거는 엄청나게 크지. 중국에서 최대 3.3m, 최고 2톤이 넘는 초대형 개복치가 잡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경골 어류 중에선 최고로 덩치가 크다. 체형은 납작하고 동그란 형태인데 마치 꼬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특이한 생김새를 갖고 있다. 귀하게 잡은 개복치. 덩치가 큰 만큼 소중하게 묶어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데 일반 어류와 달리 마치 머리만 있는 듯하다고 해서 학명이 라틴어로 몰라 맷돌이란 의미로 지어졌다. 한눈에 봐도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개복치. 애타게 기다리던 바다의 황제 개복치를 건져 올렸다. 참 못생겼네요. 네, 개복치가 못생겨도 맛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맛은 좋아요. 1m 남짓 다 자라지 않은 새끼 개복치. 못생겨도 겨울 동해바다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개복치는 덩치만큼이나 성격이 급해 그물에 갇히면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만다. 뱃사람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개복치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다. 다음날 아침 모처럼 개복치 잡이에 성공한 선장과 선원들. 개복치를 잡기 위해 걸린 시간만도 꼬박 이틀. 배도 마음도 만선이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건 당연히 개복치다. 경매사부터 중매인 상인들까지 개복치 한 마리 들어오는 날이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저는 개복치 전문가라서 개복치만 잡고 있으면 모르죠. 바다의 황제를 직접 요리하는 여용철 씨. 개복치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용철 씨. 근데 개복치. 모처럼 개복치가 잡혔다는 소식에 현장 경매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가져가면 되고 들고 이제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시세가 있나요? 나도 시세가 정해진 시세가 있어요. 시세가 있죠. 저는 꼭 사야 될 고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넣고 사죠. 근데 그 고깃값은 이거는 비밀이래. 대충 힌트는 줄게요. 그분은 역돈값을 줘야 돼. 역돈값. 개복치 한 마리당 최하 50여만 원, 최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 기본 시세.
한국에서조차 보기 힘들 만큼 귀하기 때문이다. 운 좋게 잡힌 대형급의 개복치가 크레인에 들어 올려졌다. 덩치도 무게도 황제급이다 보니 크레인이 아니면 나를 수조차 없는 거물이 바로 개복치다. 마지막으로 트럭에 실릴 때까지 귀한 만큼 살살 다뤄야만 한다. 자세히 보니 엄청난 크기의 개복치. 지느러미까지 튼실한 개복치가 드디어 주인을 만났다. 네, 일단 가방 놔주세요. 5년째 개복치 요리를 해온 여용철 씨. 오랜만에 반가운 개복치를 손에 넣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개복치를 공수한 여용철 씨. 이제 개복치를 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장정 3명이 붙어도 힘들 정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박자 맞춰서 온 힘을 다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됐다. 야, 잠깐만 들어봐. 아유, 진짜. 장정 한 명이 더 힘을 합치고서야 비로소 바닥으로 내렸다. 아유, 집 빠지네, 집 빠져. 얼마나 무거운지. 내리는 것도 진짜 일이 되겠어요. 사람을 사사로 내려야 된다니. 혼자 죽으러 못 내려, 이건. 꼬랑지만 하나 들어도 어린애 하나 들은 거예요. 꼬랑지만 들어도. 운 좋게 며칠 전 구해온 개복치까지 오늘 총 3마리의 개복치가 마당에 펼쳐졌다. 해체하시려면 오늘 시간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전문가인 전데 한 4시간은 잡아야 돼요. 최하. 바다의 황제 대형 개복치 한 마리 해체에 걸리는 시간만도 1시간 반이나 걸린다. 눈알 크기만도 어른 주먹만한 개복치. 입은 작지만 300kg이 넘는 엄청난 녀석들이다. 한눈에 척 봐도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개복치. 그렇다면 과연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 줄자로 재어봤더니 가로 길이가 웬만한 남자 키만큼 크다. 이게 1m 75요. 이거 엄청 큰 거죠, 이게. 보통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일 적은 게 1m 보면 돼요. 제일 적은 게. 그러니까 큰 거는 1톤까지 나간다니까 어마어마하지, 이거. 본격적인 개복치 해체에 들어가는 여용철 씨. 상어를 따지면 싹스핀이라는 건데 싹스핀보다 더 멋있는 게 이거.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연골이거든요. 아, 이게. 예, 여기 봐. 먼저 개복치의 날개와 같은 지느러미를 잘라내면 오독오독 식감이 살아있는 지느러미 연골이 드러난다. 드디어 개복치의 몸통 해체. 개복치의 특징은 바로 두꺼운 껍질. 껍질 두께만도 5cm가 넘을 정도다. 덩치가 큰 만큼 소 한 마리 해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개복치. 개복치 껍질만을 골라 따로 담아내는데 덩치가 큰 만큼 나오는 양이 엄청나다. 이번엔 개복치의 부속 부위를 해체할 차례. 개복치 내장이. 거대한 몸집 속에 꽉 들어찬 내장. 내장도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 맛있죠. 요건 삶아갖고 주로 먹는 게 기름장치가 먹지 그냥. 소 내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고기에서 육지의 맛이 나는 고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 나왔습니다. 개복치의 내장은 소 내장의 3분의 1 길이. 자그마치 10m나 된다. 그죠? 길이가 꽤 긴데요. 이게. 예, 한번 재볼까요, 한번요? 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마리의 개복치를 두르고도 남을 정도로 긴 내장. 특히 개복치 내장을 삶았을 때는 마치 소 내장과 비슷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아들이 주로 먹는 게 봐요. 해파리. 아, 그게 다 해파리에 예. 소화되고 막. 예.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개복치 해체 현장.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간인가요? 예, 간요, 간.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개복치의 간.
즉석 시식회가 열리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첫 맛에 반하고 기름장 찍어 먹어도 탄성이 절로 나오고 수건 저리 가라라니. 수건 걸어 더 맛있어. 맛있다. 그냥 슬슬슬 녹는 게 꼭 아이스크림 같았어요. 혹시 이렇게 생선 간 이렇게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생선간 안 먹어봤어요. 소간만 좀 먹어봤지. 생선간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귀한 맛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맛이다. 특히 개복치는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삶으면 살이 투명한 묵처럼 되고 그만큼 뼈와 피부에 좋은 천연 식품이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놈, 춘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요걸 이제 껍질을 뺏겨서 삶아갖고 얼음 넣어가지고 한 30분 숙성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청포묵처럼 돼버려요. 탱글탱글해야죠. 이 보이시죠? 이게 천정, 이 안천정. 요거는 자체 보시면은 저 묵 같은 맛이 나요. 그 여기는 이제 연골. 이제 요 부위가 이게 요만큼 나와요 한 마리에. 이게 지금 이게 요건 이제 소고기 5건 나가도 안 바꿔 이거는. 왜 자주 먹을 수 없는 고기니까 이거는. 소고기엔 제비추리, 참치에겐 가마살이 있다면 개복치 최고의 특수 부위 바로 이 입천장살이 있다. 돈 주고도 못 사먹는 말 그대로 희귀한 부위다. 생으로 드시면 이건 나요 뭐 바로 들어온 것 때문에 굴주 먹는 더 맛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아주 오묘한 맛.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개복치를 직접 손질하게 먹을 수 있는 오독오독한 특권 중의 특권이다. 개복치의 껍질을 떠내고 나면 뽀얗게 속살이 드러난다. 생긴 것과 다르게 투명한 개복치의 속살. 덩치만큼이나 속살의 양도 엄청나다. 이렇게 개복치 한 마리 해체하면 속살만 300인분이 넘게 나올 정도의 양이다. 개복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색, 무미, 무취다.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위별로 모두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속살은 진짜 부드럽네요. 이게. 예, 엄청 부드럽죠. 이걸 데쳐 놓으면 또 맛이 또 틀려요. 소고기 장조림 있죠? 예, 장조림. 네네. 야간 삶으면 닭고기 맛이 나거든요. 닭고기 맛이 난다는 부드러운 개복치의 속살. 큰 뼈 사이사이에 낀 갈비살까지 꼼꼼하게 발라낸다.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요만큼에 2만 원. 요만큼에 한 덩어리. 개복치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귀한 생선이다. 도무지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사람들. 진귀한 풍경에 허물어 주어지는 즉석 시식까지.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무슨 맛이라 그럴까? 자그마치 4시간이 넘도록 개복치 3마리를 모두 해체했다. 개복치는 껍질, 간, 내장, 속살, 입천장, 지느러미 등 총 12가지 부위로 나눠지는데 3마리나 해체했으니 1000명은 먹고 남을 개복치가 준비된 것이다. 개복치와 항상 저희 동반자예요. 개복치 박사는 되지 못하겠지만 개복치하고 영원히 함께 가서 손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봐야 돼. 그날 저녁 개복치가 들어온 날이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개복치 요리는 부위별로 다른 조리법으로 차려지는데 매콤한 육수에 곁들여 시원하고 쫄깃한 개복치 물회부터 개복치가 잡힌 날만 먹을 수 있는 개복치 속살회까지. 과연 처음 본 개복치의 맛은 어떨까? 아니 맛있는데? 뭐 이렇게 냄새 비린내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나고 맛있어. 묵 같은 맛이면서도 술술 그냥 살살 녹네요. 개복치는 회로 뜨고 물회로 만들고 졸여내고 삶고 무치기까지 다양하다. 10가지가 넘는 부위를 각각 다른 조리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 30분을 졸여야죠. 이제 무까지 간이 팍 배니까 이제 고기고 뭐 간이 골고루 배니까 그 매콤한 맛이 난 게 맛있어요. 매콤하고 개운한 개복치 조림. 특히 미끈하게 넘어가는 개복치 살과 칼칼한 맛이 어우러져 닭볶음탕 같지만 담백하게 씹히는 식감이 최고라고 한다. 개복치 껍질에 붙은 살은 특히 한번 데쳐내면 마치 묵과 같이 탱글탱글해지는데 갖은 양념과 함께 무쳐내면 톡톡 튀는 식감이 청봉보다 상큼하다고 한다. 개복치는 365일 항상 나가죠. 영원히.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가는 거니까 개복치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개복치를 냉동 저장하기 때문에 맛은 볼 수 있지만 개복치를 잡은 날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개복치 회다. 바로 잡는 날은 그날 이렇게 생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드시면 또 생으로 달라 그래요. 너무 안 나다 보니 그렇게 못 들고 나올 때만 그날 나올 때만 이제 그때만 이렇게 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겨울 동해바다 최고의 황제고기 개복치. 기상천외한 생김새 운수 좋은 날만 잡히는 귀한 고기. 귀해서 더욱 특별한 맛. 겨울철 입맛은 못생겨도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 개복치가 책임진다.